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승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시장 분위기 때문인가요? 증시에 대기성 자금이 크게 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개인들은 좀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더군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슈가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회로 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먼저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해드리자면 전거래일 개인 투자자들은요. 코스피에서 1조 2,400억 원을 순매수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ETF나 ETN은 제외하고 종목 거래만 따져본 금액인데요. 기관 투자자가 9천억 원 넘는 매물을 토해냈고 외국인 역시 3천억 원 넘게 순매도 했는데 이들이 던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받아낸 상황입니다. 동학개미들의 순매수 규모는 당일 올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1월 3일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을 사들인 건데요. 앵커 말대로 최근 CMA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예탁금을 비롯한 증시 대기 자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죠. 개인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와중에 진행된 대규모 순매수라 투자 심리의 방향이 달라진 게 아닌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내 지금 1조 원 넘게 한 게 딱 세 차례인데 지난 금요일이 그랬다라는 얘기고요. 앞서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꽤 많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일단은 개인들의 순매수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에 집중됐습니다. 8,400억 원어치 넘는 금액을 하루에만 쏟아넣은 걸로 파악되는데요. 네이버를 600억, 삼성전자 우선주를 500억, 셀트리온과 LG엔솔을 각각 400억 원 안팎으로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매수 규모는 1조 3천억 원이 넘죠. 2위 네이버와 비교해도 10배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에만 쏟아부었습니다. 사실상 개인들이 삼성전자만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이만큼 사들인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 매매 기록을 살펴보면요. 2021년 8월 13일 이후 최대 규모의 순매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오늘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순매수 개인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에 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나요? 일단은 중요한 지점에 와 있긴 합니다. 개인이 삼성전자를 당일 순매수했던 이유는요. 주가 하락이 일단 한몫하긴 했었는데요. 당일 3% 넘게 빠지면서 7만 6천 원이 깨졌었죠. 현재 가격 6개월 평균 주가인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지대가 되어준 지점인데요. 오늘도 장 초반 이 지점 밑돌고 있죠. 이번에도 같은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관건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습니다. 올 들어서 지속해온 순매수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제는 매도로 돌아설지에 따라서 주가 추이가 달라지겠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로이터 보도, 그에 따른 삼성전자의 반박까지 노이즈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 SK 하이닉스에 역전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담당 임원까지 바꾼 상태죠. 자, 이제 아마도 박스권 매매를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 정도 빠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반등해 주더라 이런 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HBM 이슈도 있고 삼성전자를 어떻게 전망하나요? 엔비디아와 관련된 납품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삼성전자 주가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SMC나 SK 하이닉스, 어드반테스트 등은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포함되면서 최고 4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만 사뭇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포지션이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더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달러 강세가 더 진행된 상황도 아니라는 점이 근거인데요. 주가 반등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독점 기업 성격이 강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꼭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공급 기업들의 이익률이 더 오를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장 초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코스피를 사고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 행렬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이 이제 오늘 출범을 하죠. 어떻습니까? 정책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중에 가장 큰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대장주입니다. 미국에 나사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제 카사,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을 카사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한 달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일단 SK 하이닉스이긴 했습니다. 이 기간 주가 16% 넘게 올랐고요. 현대차와 HD 현대일렉트릭도 순매수 4인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 네. 기간 이들의 주가 최고 18%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300억 원 넘게 외국인들이 사모았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13%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받쳐주고 있는데도 이렇다 네. 할 수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그룹의 우주 밸류체인 중 우주 수송 분야를 담당하는데 네.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아직인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다.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증권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종합방산 기업인 만큼 사업을 지금 수직 계열화 중인데 네. 여기에서 가져가는 수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가장 크게 몰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증권가 시각입니다. 네. 하나증권이 하나에어로를 섹터 내 탑픽으로 뽑은 이유인데요. 앞으로 5에서 6년간의 먹거리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한 점도 주목됩니다. 2021년 말 기준 36조 원이었던 수주 잔고, 지난해 말 기준 64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난 상황이죠. K 우주 발사체에 미래가 걸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최초 액체 엔진 로켓부터 누리호 고도화 사업까지 맡으면서 발사체 역량을 계속해서 쌓은 바 있죠. 우주 발사체의 심장인 엔진이나 전자장비 시스템 개발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18,000평 규모의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에 들어가면서 내년부터 누리호와 후속 발사체를 생산할 예정인 점에 증권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대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형주들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중소형주 실제로 그 덕분에 주가 많이 올랐고요. 네. 기업 공개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판 나사가 될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오늘 출발합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 4월 특별법을 발의한 지 1년여 만인데요. 장기 프로젝트는 일단 20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 탐사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당장 내년으로 당겨보면요. 누리호 4차 발사를 준비하고 민간 발사체의 발사 지원을 위해서 소형 발사체를 쏘아 올릴 발사 장소도 만들 계획이죠. 네. 주시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라 우주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지 않지만 관련 종목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일단은 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 사업에 더해서 우주항공청이 민간과 역할을 나눠 갖고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국내 우주 사업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장 초반 외국인 오늘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의 박성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